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추수감사절 주간입니다. 지나가는 계절 속에서 우리가 받은 감사와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의 삶에 주어진 축복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우리의 일상 속에 숨어있는 작은 기적들과 함께 나누고 누리는 사랑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그 감사의 마음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남성중창단 아르모니아 싱어즈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이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예수가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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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인 시니어들의 웰빙, 웰에이징, 엘다잉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한인 시니어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사전 유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 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치매이신 분들을 위한 소셜 프로그램 소망 케어 클래스와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남가주 새누리교회, 오렌지 카운티 애나하임 한인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망 중창단은 조가 프로젝트를 통해 장례식과 추모 예배에서 고인이 평소 즐겨 부르시던 찬송가와 노래를 부르며 고인의 마지막 천국 가는 길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채우는 조가 프로젝트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소망소사이어티 전화 562-977-4580 또는 이메일 소망@소망소사이어티.org로 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에는 시니어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운전면허 관련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운전 습관이나 건강 상태가 변할 수 있는 만큼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한 준비와 갱신 절차에 대해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니어 운전면허 갱신 절차와 유의사항, 그리고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팁들을 전해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캘리포니아에서는 5년에 한 번씩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의 편의를 위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별다른 검사나 확신 없이 우편이나 온라인 신청으로 갱신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 70세가 넘으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운전자가 혼자 운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차량국, DMV를 방문해 담당자와 면담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일 담당자와의 면담에서 심각한 질환으로 운전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라이센스 발급이 취소되거나 잠정 중단될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부터는 5년마다 DMV를 찾아가 이 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밟아야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와의 인터뷰는 시력검사와 필기 테스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시력검사는 벽걸이 차트나 전자장치를 사용해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60세가 되면 눈은 20세 때보다 3배가량 빛이 더 있어야 사물을 분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 등을 감안해 안전을 위한 조치로 시력검사가 이루어집니다. 필기 테스트는 캘리포니아 운전에 관한 법률과 규칙, 운전할 때 에티켓 등의 지식을 평가하는 것으로 18개의 질문이 이루어집니다. 통과하려면 최소 15개 문제를 맞춰야 합니다. 이 같은 과정이 모두 끝나면 현장에서 면허증에 사용할 사진을 촬영합니다. 그리고 4주에서 6주 정도 지나면 새 운전면허증이 집으로 우송됩니다. 시니어 운전면허 갱신 때 DMV에서 가장 까다롭게 점검하는 사항은 시력 검사입니다. DMV가 요구하는 표준 시력은 20, 40입니다. 만일 이 기준에 도달되지 못한 경우는 안과 전문의의 시력검사 보고서 DL60이 제출을 요구받습니다. 양쪽 시력이 20, 40부터 20, 70의 경우엔 60일짜리 임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이 기간 동안 운전에 필요한 시력을 확보하기 위한 보조장치인 안경이나 렌즈를 구입해야 합니다. 만일 주어진 기간 동안 DMV가 요구하는 시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면허증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DMV는 시력 이외에도 시니어가 운전할 수 있는 체력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보조기구가 달린 차량을 요구할 수 있고 또 고속도로 진입 금지하거나 운전할 수 있는 시간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 어느 지역을 벗어나지 말라든지 일정 거리 이상을 운전하지 말라고 하는 등 운전 상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차량 돌진 사고 기사를 종종 접합니다. LA나 오렌지 카운티나 할 것 없이 영업 중인 가게를 향해 차량이 돌진한 사고입니다. 이런 경우 상당 부분 시니어들이 사고 운전자입니다. 사고를 조사한 경찰에 따르면 운전대를 잡는 순간 갑자기 모든 판단력이 흐려져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상태에서 악셀을 밟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니어들은 이런 경우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운전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시니어들에게 운전 포기는 삶의 독립성과 이동의 자유를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의 삶의 운전을 포기하는 것은 곧바로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삶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운전자들 대부분은 안전운전의 중요한 신체 능력이 저하돼도 이를 가족이나 주치의에게 즉각 알리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시니어들의 운전에 있어 시력, 청력, 기본적인 체력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가족들과 상의해 냉철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결단입니다. 자신의 미래는 물론 이름 모를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면서 운전을 고집해야 할 것인가, 스스로 포기할 것인가입니다. 운전 포기를 선택한다면 그렇다면 언제 해야 할까요? 시니어들의 운전 포기를 스스로 판가름할 수 있는 징후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 어떻게 사고가 발생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운전 중 긴급한 판단이 필요하거나 핸들을 틀든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상황인데도 생각과 달리 몸이 따라주지 않아 사고가 나는 등 평소 익숙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가로수나 건물을 박았다면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방향 감각이 약해졌다고 판단했을 때입니다. 운전 중 길을 잘 찾지 못하거나 아예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 가까운 거리거나 평소 자주 가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평상시보다 오래 걸렸다면 문제가 있다는 징후입니다. 길을 못 찾아 방황하게 되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실수하게 되고 자칫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운전 중 다른 차들이 자신을 향해 자주 경적을 울리는 것을 경험하면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셋째, 시력 저하입니다. 급격히 나빠진 시력은 복구가 어렵고 안전운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약해진 시력으로 운전을 계속하는 것이 좋을지, 안전을 위해 포기해야 할지는 본인 스스로가 내려야 하는 판단입니다. 시니어들에게 운전 포기는 사회적인 고립을 초래할 수 있지만 본인과 가족, 그리고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운전하기 편한 시간대를 선택해야 합니다. 교통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은 피하고 밤 운전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아무래도 신경안정제, 진통제, 항히스타민제, 근육이완제 등을 많이 복용하는데 이 같은 약을 복용했다면 운전은 절대 금물입니다. 졸음이나 어지럼증을 일으킬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운전 시간대를 고려하고 약물 복용 후 운전을 금한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것은 도로 위에서 어떻게 차를 통제하는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 기술을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DMV는 이런 고령 운전자들을 위해 시니어 운전 기술 향상 프로그램 MDIP, 머추어 드라이버 임프루브먼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니어들이 할 수 있는 방어운전 방법 등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운전에 대한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적극 권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보험사들은 MDIP 과정을 수료한 운전자들에게 보험료를 10%가량 할인해 줍니다. 그만큼 프로그램을 이수한 운전자들의 사고율이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MDIP 교육을 3년에 한 차례씩 5회 이상 이수한 운전자들은 90세까지도 무사고 운전한다는 통계도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한인사회에선 김수운전학교가 MDIP 한국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니어들이 주로 위반하는 법규와 각종 최신 교통법규 정보를 제공해 안전운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니어들의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차량 관리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남가주자동차협회 AAA에 따르면 시니어들은 신체 기능 저하에도 불구하고 주요 부품 교환을 신경 쓰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 위험에 빠질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하는 부상자와 사망자와 연관된 교통사고의 첫 번째 원인은 위험한 과속운전입니다. 안전하지 않은 속도, 언세이프 스피딩이란 제한 속도보다 시속 10마일 이상 주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운전사고의 27%가 이런 과속 운전 때문입니다. 55세 이상 운전자들의 경우 과속으로 인한 사고율은 전체 사고의 1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기는 하지만 대형 사고를 촉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0대 이상의 운전자들이 일으키는 주된 사고는 도로에서의 우선권, 라이트 오브 웨이 바이올레이션을 위반해서 발생하는 경우를 비롯해
위험한 회전, 언세이프 턴, 교통신호나 도로 표지판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것, 사인 앤드 시그널 바이올레이션이 가장 많습니다. 이를 70세 이상 시니어 운전자들의 3가지 운전 취약점들이라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시니어 사고 발생률을 연령대로 보면 55세에서 69세 사이의 시니어 초반 운전자들은 비교적 운전 사고율이 낮아서 양호한 편임에 비해 70세 이상부터는 교통위반 사례가 급증하면서 사고율이 상승합니다. 75세 이후 시니어 운전자들에게는 과속 위반은 거의 없는 반면 3가지 운전 취약점이 원인 중 하나인 표지판과 신호등 위반이 빈번합니다. 사고율은 10대 청소년 운전자들의 사고율만큼이나 높아집니다. 신체의 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55세 이상 운전자들의 신체적 특징은 첫째 근육, 관절, 뼈의 이완 증세, 둘째 시력과 청력의 약화 증세, 셋째 인지 능력의 퇴화 증세 등입니다. 이들 중 시니어 운전자들의 운전 능력에 가장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시력입니다. 시력 저하로 운전에 문제가 되는 것은 55세, 59세 운전자의 7%인 것에 비해 65세, 69세 운전자 중에는 16%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교통이 복잡한 출퇴근 시간대와 밤 늦은 시간에 야간 운전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70세 이상 시니어 운전자들이 비교적 운전 사고를 낼 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운전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70세 이상 여성 시니어 운전자들은 남성 운전자보다 사고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 소망종창단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곡 함께 들으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의 5분 메시지 설교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이고 제목은 영적 근성 그리트이 필요합니다입니다. 1616년 뉴욕 타임즈에서 선정한 베스트셀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릿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문에도 이 책이 인용이 되고 또 제넷 옐린이라고 하는 연방준비제도 이사장의 연설에도 이것이 인용이 돼서 참 유명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앤젤라 덕워스라고 하는 자매님이 있는데 이분은 하버드에서 유로바이올로지 전공하고 옥스포드에 가서 그 마스터 디그리를 따고 졸업한 후에 처음에는 고액 연봉을 받는 컨설팅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는 중에 그것이 자신의 천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뉴욕으로 가서 한 공립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교사가 됐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어려운 지역에서 공부하는 여러 학생들을 대하는 중에 한 가지 사실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적이 좋은 학생과 나쁜 학생의 차이점이 IQ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IQ가 좋은데도 성적이 그저 그런 학생이 있는가 하면 IQ가 그저 그런데도 성적이 탁월한 그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학교 생활에서 성공하는데 IQ나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질문을 안고 그 답을 얻기 위해서 그는 펜실베니아 대학에 다시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심리학을 공부를 하고 거기서 PhD를 받고 지금도 유펜에서 심리학 교수로 사역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거기서 발견한 한 중요한 단어가 grit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는 굳이 번역을 하자면 불굴의 정신, 기계 혹은 건성 혹은 사투리긴 하지만 뭐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객기나 고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롱텀 고를 가지고 어떤 난관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내면적인 용기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앤젤라 교수는 이 grit이라는 단어를 4가지 단어로 풀어 설명했습니다. G자가 의미하는 것은 growth, 성장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된다. 이게 없으면 grit이 있을 수가 없죠. R자는 resilience, 이것은 회복력을 말합니다. 복원력,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오뚜기같이 다시 일어서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I자가 의미하는 것은 intrinsic motivation, 내면적인 동기가 강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T자가 의미하는 것이 tenacity라고 하는 이 아주 끈기, 불굴의 정신,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이 IQ보다 중요하고 재능보다 중요하고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성공의 비결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공자들의 케이스를 보면은 IQ가 좋았다기보다는 이와 같은 집념이 강했기 때문에 성공한 예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남아공화국의 만델라 같은 경우도 그러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한국의 YS 같은 경우도 그분이 머리가 좋아서 대통령이 되셨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분이 돌아가신 전에 나온 책이죠. YS는 뭔 말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97년도에 IMF가 터졌을 때 IMF가 국제통화기금의 약자 아닙니까? 그래 자기 그 보좌관을 불러놓고 했다는 말이 거기에 나와 있어. 아니 백성들이 왜 이렇게 국제 전화통화를 많이 해서 이렇게 나라를 어려움 가운데 만들었냐고. 물론 조크로 만든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누가 봐도 그분이 IQ가 높았으라기보다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강력한 집념이 있었어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건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를 성공하게 했고 지도자가 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면적인 강인함은 사회적 성공이나 정치적 성공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극복하고 넘어서야 될 과제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이 그릿이라고 하는 것은 앤젤라 교수가 지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세상이 말하는 그릿 혹은 앤젤라 덕워스가 말하는 그릿은 어디까지나 본인 자신에게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끈기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는 것, 출발점이 자아라고 이야기한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이 건성의 기원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용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찾아와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영적 그릿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부패함이 많고 불의가 많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와 같이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그냥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으로도 감히 꺾을 수 없는 영적 근성이 분명할 때,
어떠한 난관이나 시련이 닥쳐와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영적인 의지나 기계가 분명할 때에 우리는 불의에 고개 숙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을 향해 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비영리 단체의 뉴스레터 소식지는 자신들의 활동과 관련 정보를 알리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에서는 개간지 형태로 매 3개월마다 한 번씩 소식지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가 진행하는 다양한 행사와 세미나 등 관련 소식은 물론 회원들의 동정 등을 알리고 회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담아 공감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회원과 시니어 연령대에서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므로 단순한 소식지 역할은 물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지로도 활용하도록 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최빈국 차드에서 펼쳐지고 있는 생명 살리기 캠페인인 소망 우물파기와 교육 사업 등을 심층 취재해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시신기증 프로그램과 사전 의료지시서 작성, 치매 돌봄 전략 교육, 죽음 준비 교육 등도 상세히 다루고 있어 뉴스레터 자체로도 정보의 효과를 누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번 3,000부를 넘게 제작해 회원들은 물론 후원자들에게 메일로 발송해 받아보기 쉽게 하고 있습니다. 정기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소망 소사이어티 사무실 562-977-458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소망의 시간은 아시안 어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와 스캔 헬스 플랜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소망의 시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가 429장의 제목은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인데 부재인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추수감사절을 맞아 내 일상에서 감사한 일들을 세어보고 그 크신 복을 나누며 감사하는 풍성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서로를 더 가까이 이어주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다가오는 한 주도 감사의 마음으로 시작하시고 소망이 가득한 날들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항상 건강과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다음 주에도 소망의 시간에서 다시 뵙겠습니다.